기안84씨입니다. 웹툰 작가에서 연예대상까지 휩쓸었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은 기안84씨는요. 오랜 시간 품어온 가수의 꿈을 찾아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자,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힙합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힙합 포즈, 힙합, 프리스타일 랩, yeah, check it out. 자, 가운데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하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트 보여주세요. 자, 락앤롤 한번 보세요. 락앤롤! 음악이 좀 락앤롤! 자, 마지막에는 제 쪽에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안84씨는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어난 김에 소년미와 섹시미를 모두 갖춘 남자 유태우 씨 모셔보겠습니다. 유태우 씨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세요. 새로운 여행 메이트 유태우 씨는 기안84 씨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하는데요. 노래는 기본, 능수능란한 기타 연주까지 음악 일지에 진심이 되다 개구쟁이 소년미부터 어른 섹시미까지 모두 갖춘 만큼 유태우 씨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자, 왼쪽 먼저 한번 봐주실게요. 보셨나요? 자, 그리고 가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태길주 화이팅! 한번 갈게요. 음악일주 화이팅! 자, 우리 유태 형님이 뒤태가 아주 섹시하거든요. 뒤태도 한번, 섹시한 뒤태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섹시한 뒤태도 한번, 섹시한 뒤태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유태우 씨 무대 위에 서 계신 상태로 기안84 씨도 한번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안84님 나와주세요. 자, 기안84 씨와 유태우 씨가 의외로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방송을 통해 공개될 두 분의 케미스트리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빠니보틀씨까지 세 분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실게요. 좀 더 친하게 가까이 붙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하신 포즈 없나요? 네, 신혼부부처럼. 다음은 가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운데서 화이팅 한번 냅둬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음악일주 화이팅입니다. 자, 그 다음 포즈는 또 밴드 같은 포즈. 음악 밴드 같은 포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기타가 양쪽이거든요. 한 분은 드럼이라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두 분 잠시 무대 위에 그대로 계시고요. 김지우 PD님, 걸라키 PD님 모시고 다 같이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빠니보틀님은 등신대로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 나와주실게요. 자, 먼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봐주시고요. 음악일주 화이팅 갈게요. 음악일주 화이팅! 아우, 네, 가까이 한번 모여서 음악일주 화이팅! 시선 왼쪽이요. 자, 그 다음에 음악일주 좀 표현할 수 있는 포즈 한번 갈까요? 음악에 대한 포즈. 네. 빠니 형을 한번 기타를 한번 쳐볼까요? 지금 아주 창의적인 포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가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일주 화이팅! 근데 약간 좀 표정 어디 전당대회 나가시는 분들 같거든요. 저희 예능 방송이니까 조금 더 활기차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음악인 포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인 포즈. 재치있게, 뭔가 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해요 MBC 포즈 갈게요. 사랑해요 MBC. 자, 하나, 둘, 셋. 사랑해요 MBC.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출연자분들의 사진은 MBC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출연자분들은 모두 앞쪽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이름이 써진 자리에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자, 먼저 기자분들 질문을 받기 전 태계일주 시리즈부터 음악일주를 이끌어가는 김지우 PD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태계일주가 많은 사랑을 받아서 스피노프인 음악일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도 고정으로 합류하게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자, 소감과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시리즈로 진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면서도 이제 그 시리즈를 어떻게 계속 이어나가고 또 변주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좀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음악일주로 이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 와주셔서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뵈니까 진심으로 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태계일주 시즌3부터 이번 음악일주도 함께 하신 권라키 PD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우 선배를 따라 태계일주 시리즈를 함께 제작 중인 권라키 PD라고 합니다. 이번에 기한 형님이랑 태호 형님이랑 여행하고 와서 여행 무사히 잘 마치고 이렇게 기자님들 잘 찾아뵈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안84님도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태계일주의 스피노프 음악일주로 돌아오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안84입니다. 3개를 했잖아요. 시즌 3까지 3개를 하고, 시즌 4를 또 아마 바로 하면 또 이게 아마 매너리즘에 또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원체 여행 예능이 이제 많은 이제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좀 이게 또 차별성을 둘 수 있을까? 왜냐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만들어 봤는, 이게 어쨌든 잘 했는데 저는 또 다른 의미에서 많이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고, 예. 일단, 그거는 이따 질문하시면은 그때 좀 자세한 얘기를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정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아직 정리가 좀 잘 안 된 기안팔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유태우 씨도 간단한 인사 말씀과 음악일주에 출연하게 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태우입니다. 제가 살짝 감기 몸살에 걸려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좀 이래서. 일단은 처음에 PD님들하고 미팅을 봤을 때 솔직히 제가 좀 긴장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잘 나가는 프로에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그냥 숟가락 얹히는 기분이 될까봐 제가 실제로 뭘 해드릴 수 있고 뭔가 또 다른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됐는데 사실 이 여행 프로가 인기가 많고 저도 짤들을 재밌게 보고 있고 하는 이유가 주관적으로 솔직하게 즉흥성 있고 뭔가 그 전에 사전으로 이렇게 플래닝 되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배우 입장에서 그런 즉흥성 갖고 뭔가 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특별히 뭔가 위험한 상황들도 생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여행의 형태가 저의 버킷리스트예요. 이제 왜냐면 가면 갈수록 뭔가 준비되어 있는 여행을 많이 하는데 준비 안 돼 있고 그런데 또 예능 프로니까 어느 정도 PD님들이 저의 안전 보호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많이 고맙게 생각했죠. 이렇게 참가할 수 있어서. 네. 네, 유태현님 소감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매체명과 성함을 말씀하신 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쪽 뒤에 검정색깔 셔츠 입으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센 연희성 기자입니다. 네 번이나 반갑게 너무 반갑고요.
일단 새 멤버 유태호 씨 들어오신 게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유태호 씨 뭐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촬영하시면서 좀 예상과 달랐다던가 혹은 기대 이상이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 기안84 씨도 유태호 씨와의 호흡은 어떠셨는지 두 PD님들께서도 새 멤버로 유태호 씨를 발탁하신 뭐 이유나 까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새 멤버시죠. 유태원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유태원님을 발탁하게 된 이유와 뭐 케미스트리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어떻게 김지우 PD님의 의견 먼저 한번 해주세요. 태호님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예상과 기대만큼 뭔가 있었는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예능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전 미팅 봤을 때 정말 그냥 편하게 즐기고 아무 준비 없이 가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운 상태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없었고 예상도 없었고 단 제가 한번 뭐 해보고 싶은 건 있는데 그게 나중에 빠니 씨하고 기현이랑 만나서 얘기해서 이게 합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거니까 특별한 기대 없었으니까 뭔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백지 상태로 갔고 거기서부터 같이 이 여행을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재밌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뭐 사전 미팅 봤을 때도 기현이랑 좀 케미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서로 편하게 느껴졌는데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확인된 그런 여행이 된 것 같아요. 여행 때는 잘 안 맞으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게 부부싸움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진짜 많이 편했어요. 일단은 생각보다 형님이 예술가적인 게 있어가지고 처음 만나고서 하기엔 좀 애매한 얘기들이 잘 통해서 첫날에도 이제 거의 숙소 이제 오셨을 때 거의 뭐 한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원래 이게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한두 시간씩 이게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걸 얘기했다는 게 좀 어떤 공감대가 많이 통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봤는데 형이 이제 여행지 한 곳에서 너무 이제 꽂히셔가지고 나는 못 봤는데 한 5번인가 우셨대요. 이제 거의 한국의 생활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나의 이의 인생을 보내고 싶다. 좀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고맙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프로그램이 이제 음악일주라는 조금 다른 그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좀 걸맞은 분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막 음악에 대해서 완전 프로페셔널 하시지는 않아도 그 음악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가서도 이제 음악적인 것들을 계속 찾고 거기서 어떤 기안84님께 영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찾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찾다가 이제 본인이 더 그 영감에 완전 푹 빠지셔가지고 이제 전생에 내가 원래 여기 살았던 게 아닐까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정말 여기에 와서 인생이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한 번의 여행이지만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에 되게 중요한 어떤 변화 포인트를 찾을 정도로 되게 진심으로 임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게 된 게 되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기안84님하고 함께 있을 때 어떤 두 분이 저는 되게 다르지만 너무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좀 저런 면들이 되게 비슷하네. 저런 면들이 결이 같구나. 저래서 두 분이 급속도로 친해지고 여행 내내 이제 함께 하는 그 즐거움을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져가지고 좀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기안84님과 태원님은 다르면서도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는 게 아주 비주얼에서도 명확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경영의 윤수윤입니다. 저는 기안84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선공개된 영상에서 랩 배틀이랑 록스피릿 등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꾸셨던 가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르를 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MBC 연예대상 받으셨는데 이번에 태계일주 흥행에 힘입어서 2년 연속 대상 수상이 가능할 거라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장르를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이제 저 이제 41살 아저씨들이 좋아하듯이 락 발라드 이런 걸 좋아하긴 했는데 많은 장르를 경험을 했어요. 뭐 힙합, 뭐 데스메탈, 뭐 컨트리 많은 걸 경험을 했는데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꼭 내가 이 음악을 하고 싶어서 보러 간 거라기보다는 다 한 번씩 보고 싶었어요. 그 장르들이.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보면 사실 할렘가 같은 곳에서 이제 흑인 분들이 이제 막 랩하는 곳에서 그걸 본다는 자체가, 그리고 같이 그들과 랩을 하고 이런 것 자체는 이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에서 좀 영감을 받았고 곡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팝같이 좀 된 것 같아요. 팝같이 된 것 같고 어떤 장르를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니라서 네, 그렇게 됐고 연예대상은 사실 뭐 주시면 고마운데 뭐 그거는 뭐 프로그램이 잘 돼야 되는 거니까 알 수는 없죠. 그거는 예. 왜 나봐? 네. 우리 김지우 PD님도 혹시 하십니까? 아니요. 이번에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지훈님도 상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상은 항상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막 그걸 바라고 만들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잘 되면 이제 너무 감사하다.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에서 아주 겸손한 대답 들어봤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앞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24 이미영 기자입니다. 먼저 기안84 씨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앞서 새 시즌이랑 프로그램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음악이라는 좀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전 여행과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하고 또 이제 만들어진 곡이 있다고 하셨는데 공개하는 방식이 추후에 어떻게 공개될지 PD님에게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아무래도 새 시즌이 너무 잘 돼서 부담감도 클 것 같은데 그 성적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지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뭐였더라? 네, 달라진 점 앞에 새 시즌과 좀 이번에 이게 1, 2, 3 할 때는 뭔가 제가 모르는 세상에 이렇게 다이빙 해가지고 그들과 이렇게 지내보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도 다이빙을 해서 같이 그들의 사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의 살냄새도 맡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그냥 사실은 여행이라는 건 갔다 오는 거니까 갔다 오는 걸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 마주치고 만나고 뭔가 생각했던 거를 하나의 뭔가가 이제 남으니까 결과물이 뭐 음악이라는 것으로 남으니까 그게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1, 2, 3랑 음악일주 뭐 물론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저의 사심이라면 사심인데 또 이걸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너무 좋고 그래도 가사도 이제 직접 뭐 쓰게 되고 뭐라 그래야 될까? 갔다 왔을 때 어떤 하나의 그 알을 가지고 온 것 같아서 결과물이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예,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재밌었고 뭔가 좀 또 이제 김지우 PD님이나 저나 이제 사실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여행 예능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 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이거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음악 일주를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고 하길 잘한 것 같다. 예. 저희가 이제 여행을 하는 동안 이제 기아님이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얻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게 꼭 직접 음악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뭐 대자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초자연 현상 같은 것에서 아니면 뭐 동물들의 어떤 모습 같은 것에서 영감을 얻으셔서 이제 틈틈이 계속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적은 것들을 계속 그 작곡하시는 한국에 있는 팀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교류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음악을 직접 가사를 거의 직접 다 쓰시고 그 다음에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개하는 형태는 방송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와 곁들여서 계속 방송 중간중간에 이제 음악이 나오게 되고 음원이 나오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봤던 인상적인 장면들 그 시청자분들이랑 기아님이 함께 보잖아요. 그래서 함께 봤던 그런 인상적인 장면들, 장소들, 어떤 경험들이 이제 되게 기아님의 경험하고 같이 섞여서 구체적인 가사와 음악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안84님 혼자서 만드시기도 하고 이제 여행 메이트인 빠니보트 그 다음에 유태호님과 함께 만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짧은 여행 치고는 다양한 셋 리스트라 그래야 되나? 다양한 음악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여행과 곁들여서 이제 음악까지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예능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으로도 마무리가 또 지어져서 굉장히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음원에 대한 공개 방식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질문 주셨거든요. 네네. 그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를 얘기하면 되는 건지 이제 지니뮤직에서 이제 매주 방송이 되는 날 그 6시 오후 6시에 이제 음원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음원 사이트 뭐 모든 유튜브 멜론 다 올라오니까요. 거기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담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막 부담감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기획을 할 때 이제 기안84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저희가 좀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되게 많이 싸우는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싸우다가 어떤 좋은 것 하나가 나왔을 때 서로 좀 되게 즐거워하면서 이거를 좀 같이 해보자라고 할 때 좀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좀 부담감보다는 이제 좀 즐거움이 더 크고 그래서 좀 재밌게 만들어서 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성적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또 저희가 또 일요일에 방송하게 되면 월요일 아침에 기안84님 항상 이렇게 성적표 보듯이 시청률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음원 차트도 분명히 또 확인을 매 시간마다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기대하는 뭐 음원의 성적이라든가 방송의 성적 있을까요? 네. 음악이 잘 되면 프로그램 잘 될 것 같고 음악 안 되면 프로그램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잘 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부담되네요. 예. 겸손하게 수치에 대한 건 또 말을 아끼시나요? 기대하시는 수치에 대해서는 말 아끼시나요? 수치를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바로는 음원 성적 탑 30 안에 들면 좋겠다. 와우. 근데 제 염원은 탑 10 안에 들면 좋겠다. 와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요새 음원 사이트가 진짜 그렇게 얘기한다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음원 성적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막 어떤 사실 이것도 비슷한데 막 몇 위를 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건 진짜 절대 아니고 이렇게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이 음악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이 가사는 너무 잘 썼다. 약간 좀 재밌는 거 위주로 좀 많이 만들어서 이제 성적에 대한 거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또 이제 몇 프로다 뭐 순위가 몇 등이다 해서 그걸 하면 뭐 공약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그 공약 걸면 대부분 안 되더라고요. 네, 겸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로 넘어가서 다음 질문, 분들의 질문이 만약에 없으셔서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그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태계일주는 남미, 인도, 마다가스카르 등 좀 낯선 여행지를 많이 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에요. TV로나 저희가 좀 자주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이 친숙한 나라일 텐데 음악 일주 여행지로 꼭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미국이 여행지가 된 이유는 미국이 가진 어떤 음악적인 전통들이 워낙 다양하고 그 어떤 한 장르를 보러 간다기보다 그 다채로운 음악 속에서 좀 다양한 영감을 얻자 좀 이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저도 떠나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제가 알던 미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상상하셨던 그런 미국이나 아니면 제가 알던 거는 그냥 막 어떤 LA 다저스 뭐 약간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맨하탄 좀 그 뉴욕 막 큰 곳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간 미국은 정말 달랐어요. 정말 이런 미국이 있었나? 미국에 우리가 알던 미국이랑 미국은 그 너무 다르다. 기안팔사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미국이 50개 주면 그냥 나라가 50개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전혀 다른 미국을 보고 와서 좀 그 전에 여행지와 뭔가 달라서 좀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좀 또 이번에 태계일주의 미국은 음악일주의 미국은 달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짧게 나왔었는데 우리 유태원님을 필두로 그 카우보이 모자 딱 쓰시고 멋있게 스타일링해서 나오시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혹시 좀 그 음악 일주 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라던가 뭐 장소라던가 있다면 우리 유태호님이 조금 살짝 스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는 안 할 거고요. 네. 대신에 이제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뭐 서부극도 너무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뭐 늑대와 춤이라는 영화도 좋아했고 그 웨스턴에 관한 로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나이 됐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도시 삶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 정도 글로 가서 그런 카우보이의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게 성공적인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확실히 저한테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최초로 제가 어렸을 때 연기 시작했을 때 다른 문화에 확신을 생기는 게 이 카우보이 문화가 진짜 처음이에요. 그 이후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제 삶이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의 여한을 풀어주는 한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 개인적으로 그 카우보이 그 장소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우리 그러면 기자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태호 씨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기안팔사님과 여행을 다니면서 좀 기안팔사님에게 가수의 가능성을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피디님한테 여쭤보고자면 만약 음원이 대박이 난다면 저작권료는 어떻게 더 분배가 되는지도. 네. 일단은 기현이가 스토리텔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종합 행위나 종합 예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다 스토리를 텔링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게 우리의 직업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른 각자의 역할이 있고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는 크리에이터고 저는 악기가 되는 거고 배우니까. 그런 면에서는 가수라는 종목이라는 그런 브랜딩을 붙여준 것보다는 아티스트로서 우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라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어떤 장르를 들어가든 간에. 왜냐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직업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무 의심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여행하면서도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나를 생각을 했는데 여행하면서 뭔가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영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떤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안팔사님은 손만 댔다면 다 1등을 하셨잖아요, 사실. 만화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번에는 음악까지. 그러면 그 1등의 기운이 또 이렇게 음악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고, 저작권은 가사를 이제 제가 썼어요. 가사를 썼는데, 가사 썼으니까 좀 주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그 음원 저작권 수익이 나오면은 내가 그것까지 가져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 그건 좀 염치가 없지. 왜냐면은 이 많은 스태프분들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서 만든 거를 나 혼자 낼름 먹는 것 같아서
그건 이제 그래도 좀 기부를 하든가 좀 좋은 곳에 좀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예. 네가 잘 돼야 다 잘 돼. 근데 이게 네가 잘 돼야 돼. 곡이 잘 돼서 이렇게 기부를 하면 멋지겠지만 뭐 잘 안 돼서 기부를 하면 또 이게 또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잘 안 되는 가서 그 상황을 상상하지 말고. 예, 잘 그래서 이제 저작권료 아마 제가 알기로 조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 좀 받는 걸로 알고 예전에는 안 챙겨줬다 그러던데. 아니. 예. 어쨌든 받게 돼.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잘 됐든 안 됐든 수익은 좋은 곳에 기부를 하고. 아, 네. 예,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예. 수익 좋은 곳에 쓰시겠다고. 근데 혹시나 그 정산 깠을 때 좀 상처받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 오히려 그게 문제예요. 네, 좋은 액수로 이렇게 좋은 데 쓰면 좋은데. 했는데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기안84님이 맞는 좋은 곳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도 좋은 이제 조건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되려면 결국 많이 들어주셔야 되니까 이제 음악을 그만큼 많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꼭 좋은 곳에 이제 함께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추후적으로 이제 진짜로 어디에 이제 하시는지까지 저희 프로그램에 꼭 같이 담아가지고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좀 음악을 많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안84님과 유태훈님이 여행하시면서 서로에게 좀 고마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여행하면서 서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뭐 기안84 서로도 좋고 빠니보틀님 여기 안 계신 빠니보틀님한테 고마웠던 점 있어도 좋고. 서로에게 고마운 거 있었나? 억지로 좀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막상 없었던 것 같은데 나도 없었지만 그런데 그냥 빠니한테는 좀 고마워요. 어떤 점이요? 네, 왜냐면 이 두 사람을 네. 좀 이렇게 조화를 잘 만들어준 밸런스 역할을 잘 해줬거든요. 네. 이게 기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주견 좀 주관이 좀 또렷하고 네. 뭐 싫은 건 말하고 좋은 것도 다 말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딱 이제 합쳐서 같은 경우 관심사가 있으면 그냥 그거 잡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이 솔직한 게 고마울 수가 있겠죠.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아니 이 자리에 없지만 아쉽게도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그 여행한 베테랑으로서 물론 여기도 뭐 이미 경험은 많아서 그것도 고맙지만 그 두 사람 리드를 하고 중간에서 빠니가 뭔가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 모습이 항상 좀 든든하더라고요. 저는 좀 형한테 고마웠던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빠니보틀이 이제 저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물론 잘하죠. 근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태호 형님이 있으니까 빠니가 되게 애가 기가 죽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되게 우리 앞에서 예전에 뭐 이시연 형님이나 덱스랑 있을 때는 되게 유창하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형님이 있으니까 많이 위축이 돼. 그래서 보면은 되게 깊고 자세한 그런 속내까지 이제 형이 있으니까 파고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좀 형한테 좀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왜냐면 사실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소통은 안 되는데 뭐 형님은 현지인 수준의 그 외국어를 하시고 또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치실처럼 그들의 사이사이로 뭔가 좀 더 들어갔던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유태호는 치실이었다. 치실 같은 남자 유태호님 타이틀 나왔습니다. 네, 둘 사이를 더욱더 원활하게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준 유태호님이셨고, 자 그러면은 서로에게 좀 발견한 의외의 점이 있었다면 혹시 있을까요? 이런 거 기대 못했는데 아니면 우리 PD님도 좋습니다. 좀 의외 멤버 내가 기한이랑 여러 번 여행을 가봤는데 또 이번 미국에선 이런 의외의 점을 발견했네 라던가 뭔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서로의 모습을 좀 보게 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PD님 하시기 전에 제가 단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의심이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진짜 방송에 나가는 그 모습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가서 발견하고 아무 사전으로 뭐 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여행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거 뭐예요? 진짜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니까 책임감이 느껴지고
두 번째는 좀 의외였던 거는 PPL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좀 돈이 많이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방송다운 캐릭터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우리 방송도 솔직한 모습이니까 95%는 의회의 자유성, 그 5%의 약속된 대사. 그래서 뭐 자본이 잘 돌아가요. 우리도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연출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워낙 또 환율이 비싸가지고 미국 갔다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미국 환율 때문에 좀 미국이 셌어요. 네.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갔던 나라들에 비하면 정말 좀 많이 비싸서 좀 회사에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손을 벌리기도 하고 또 PPL도 평소보다 조금 더 했는데 그래도 막 너무 많이 하진 않고 시청 흐름을 막 방해할 정도는 아니니까 좀 잘 신경 써서 했습니다. 우리 주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혹시 또 우리 지우 PD님도 혹시 뭐 발견하셨던 멤버들에게 발견하셨던 점들이 있을까요?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 기한 형님이 이제 제일 이제 유명하신 부분이 방송인답지 않은 날 것 같은 매력인데 이제 태호 형님을 보면서 저분은 더더욱 방송인이 아니구나. 그걸 보고 저희도 촬영 현장에 상당히 놀랬고 그거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더 되게 재밌게 풀려가지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는 되게 의외의 포인트였고 기한 형님은 제가 알던 기한 형님은 음악을 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음악 일주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성장해 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스토리텔러로서도 뛰어나셨지만 이제 노래 실력도 점점 성장해 가시는 게 보이니까 저희도 희망이 생기면서 더 재밌었던 그게 되게 의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 실력이 성장해가는 기안 84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음악적으로도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 우리 기자님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맨 앞에 저기 초록 색깔 다 초록 색깔 중앙에 먼저 손을 드셔서 네, 뒤에 마이크 네, 죄송합니다. 바로 다음. 네,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입니다. 네. 아까 그 류태호 씨께서 그 여행 관련해서 질문 답해 주시면서 주관이 뚜렷하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 기안 84님과 함께 여행하시면서 여행 스타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거나 뭐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부분은 좀 없으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두 분이서 여행하시면서 부딪혔던 점, 뭐 싸웠던 이야기도 좋고요. 안 맞았던 점이 혹시나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는데요, 저는. 서로 부딪히는 거 전혀 뭐 하자고 했을 때, 좋아? 뭐 참고 말하지 않은 거 있었어? 뭐?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덱스랑 했을 때는 이 친구가 생각보다 이제 조금 위생을 좀 철저히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저는 이런 게 안 맞았었는데, 안 맞는다기보다. 덱스님과 위생이 안 맞.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생각보다 샴푸, 로션 이런 걸 써야 되고. 그거는 보통 다. 근데 남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게 달랐는데 생각보다 형은 좀 와일드해가지고 그런 거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계면 활성제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우리 기안 발사님이셨습니다. 아까 저 가운데 손 드신 기자님에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IMBC 백승훈 기자고요. 기안바시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음원 발매하고 나서 본인의 음악을 들은 시청자들이 좀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앨범 발매에 대한 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음악 일주 끝나더라도 꾸준히 음악 활동 계속 하실 계획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항상 그 웹툰이나 방송이나 마찬가지인 게 찾아줘야 이제 한다는 생각이어서 찾아주신다면 뭐 계속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 음악을 왜냐면 제가 뭐 가창력이 사실은 일반 그냥 정말 친구들이랑 뭐 회식 때서 옆자리에서 볼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냥 그런 사람인데 저는 뭐 가창력이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발견했던 얘기들이나 스토리를 좀 보면서 공감해 주시면 조금 그런 게 어떤 사람들에게 좀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또 뭐 진정성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걸 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노래 녹음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콧소리 내고 막 이렇게 겉멋을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이게 이 가사에 그거를 진정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이 제밥에 관심 있는 거 마냥 조금 노래하는 나, 그러니까 노래하는 내가 되고 싶어서 가수를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거가 말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노래해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화가 이제 동생들한테도 옛날에 했던 얘기가 만화가인 네가 되고 싶어가지고 스토리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표현을 만화로 해서 넌 만화가가 되면 만화가 잘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또 최대한 겉멋 빼고 좀 뭔가 느낀 거를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노래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답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 방송이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도 스트리밍 해주시고 또 무대를 이렇게 막 지방을 돌면서 투어도 막 하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투어의 계획에 있어서도 뭔가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좀 큰 그림이 있다거나 할까요? 정말 많은 직업을 해봤는데 만화가 뭐 그전에는 뭐 학원 선생님도 해보고 뭐 아르바이트 뭐 그리고 연기도 옛날에 해봤었고 뭐 예능 TV 예능도 많이 해봤는데 이 가수라는 직업이 가장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 가장 사람을 그 도파민에 쩔게 하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관객들 함성, 그게 밴드의 함성 위험할 정도로 그게 나와서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것이. 예. 그럼 무대 위에 행사 가요. 불러주면 가지 않을까요? 예, 불러주면 여행하면서 네. 같이 형 우리 락 페스티벌 갈 건데 부르면 올 거예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방송이 솔직하게 끝나고 얘기해. 뭐 대학 축제라던가 뭐 기업 축제, 지방 축제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 욕심이 있더라고요.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우스갯소리로 보죠. 뭐 네. 형님 빠니한테도 형이랑 이제 그 내년에 이제 저기 우리 워터밤도 하고 대학 축제도 하고 뭐 밤무대 같은 것도 이제 왜냐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바램인 거죠. 바램. 예, 바램 같은 거죠. 네, 가실 때 또 곡수 부족하시면 저랑 묶어서 같이 가기를 또 기대하고 있겠고요. 자, 다음 아까 중간에 저희가 손 캐치 못한 저 뒤쪽에 기자님 아까 손 드셨는데, 네.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스포티비 뉴스 김현록 기자입니다.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답변이 좀 비슷하게 나와서 사실은 이제 기안84 씨의 가수에 대한 열정을 이 프로그램이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잘 몰랐다가 이제 음악 일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꿈이 있던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하게 됐었거든요. 아까 맨 처음 도입부에 나온 그 어머님의 걱정도 사실은 그런 유에서 나온 이제 말씀이 아니셨을까 싶어서 사실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음악의 꿈이 어떤 음악의 꿈이 있으셨는지 음악으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사실 그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전혀 몰랐거든요. 기안84님이 무대로 가수로서 쓰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지. 아마 그때는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미술학원이 있는데 음악학원이 사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글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항상 뭐 그 등하교 때 음악을 듣고 사실 뭐 만화책 소비하는 것만큼 음악을 항상 소비를 하고 그런 걸 듣고 와저 너무 멋있다. 옛날 뭐 락커들 보면서도 뭐 정말 뭐 전설적인 밴드들 들으면서 뭐 항상 하고 싶다인데 그건 되게 좀 멀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너무 슈퍼스타의 삶이고 그냥 상상 속에서만 했던 것이어서 뭐 사실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뭐 초등학교 때는 뭐 그거를 장래희망에다 쓰긴 했지만 나중에 어디 가서 그런 걸 얘기하기 좀 쑥스럽기도 했고 사실 뭐 인프라도 없었고 왜냐면 또 주변에 뭐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걸 또 따라야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돼서 그냥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MBC랑 이제 김지우 PD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저 일개 시민의
그런 꿈을 이루어주는 거를 한다는 게 꿈만 같고 또 그다음 뭐 질문이 뭐였지? 끝입니다. 제가 조금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기안 판사님이 진짜 좀 사실은 이게 지금은 좀 방송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원래 연예인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웹툰 작가를 하실 때 이제 어렸을 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실현 못한 꿈이 가수였고 그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실현하고 싶었는데 약간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그 회사도 예전에 미스틱도 이제 계셨었고 지금은 AOMG에 계시잖아요. 다 약간 가수분들, 뮤지션분들이 많은 회사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음악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꿈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지를 몰라 하던 중에 이제 이거를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여행이라는 큰 주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좀 저희의 그래서 큰 주제가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꿈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기안팔사님은 가수지만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저희 프로를 보면서 약간 어렸을 때 잊어버렸던 꿈을 저거를 그냥 누군가는 그냥 꿈으로 놔두지만 이분은 실제로 초등학교 졸업 앨범에 가수라고 적었던 그 꿈을 찾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 프로를 보시면서 나도 어렸을 때 저런 꿈이 있었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을 보면서 좀 대리 만족과 어떤 희열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되게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꼈어요. 이게 왜냐면은 뭐 여행이라는 거 가서 모르는 곳 갈 때도 좀 비현실적이긴 한데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그런 게 되게 좀 비현실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질문 답변 되셨나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상 공식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우 PD님부터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관전 포인트와 인사 말씀,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기존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좀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좀 가져오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태계일주스러운 여행이라는 게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지에 조금 더 밀착하고 그다음에 어떤 다 짜여진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태계일주스러운 여행과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기한적 사고가 이제 요새 많이 쓰는 말처럼 기한적 사고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다면 그게 어떤 모습일까? 여기에서 좀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봐주시면 좀 새롭게 그리고 또 익숙하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라키 PD님도 이제 두 분이 너무 날 것 같은 매력을 갖고 계신데 미국이란 엄청나게 예측 불가능한 나라에서 또 이제 이 두 분과 음악이 어떻게 결합될지 되게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고 어떻게 풀릴지 촬영 때까지 어떻게 될지 심지어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그 예측 불가능함의 끝에서 어마어마한 그 기세와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을 보시면 이래서 음악 일주구나. 이 예측 불가능함의 끝에서 이런 기세를 느끼고 왔구나라고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안84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행 중간에 그 토네이도를 한번 쫓아간 게 있었어요. 토네이도를. 근데 그 토네이도를 보고 싶다는 어떤 바람으로 쫓아가는데 그 동네가 어디서 많이 봤던 동네인데 나중에 보니까 예전에 뭐더라? 오즈의 마법사에 나왔던 그 1939년도 영화 거기에 나왔던 그 동네 실제 그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스토리가 이제 그 폭풍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캔자스, 그 여주가 이제 저기 오즈라는 그 판타지 속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제 삶이랑도 좀 공감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되게 토네이도 사진을 되게 좋아해요. 막 슈퍼스텔 무시무시한 무섭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 비현실적인 그 사진을 이제 왜 좋아했던 거 하니 항상 저는 이제 뭐 여주 수원 뭐 살 때 항상 회색 그냥 뭔가 뻔하고 일상적이고
현실은 뻔해. 예측이 돼. 그리고 날씨도 그냥 밝은 날 아니면 이상하게 회색인 날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토네이도 사진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토네이도를 이제 쫓아 막상 가보니 내 삶에도 좀 어떤 그런 판타지스러운 게 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 때문에 그 토네이도를 쫓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막말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사는 게 일상 뻔하고 다들 사는 게 뭐 물론 일상 감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이상하게 익숙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군생활 할 때도 아유 지겹고 학교 다닐 때도 뭔가 가슴 뛰는 게 없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찾아다닌 여행이 됐던 것 같아요. 됐던 것 같았는데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예. 또 우리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보면서 아이고 좋다. 그러니까 토네이도 같은 여행이었다. 약간 이런 거. 그런 좀 판타지 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토네이도처럼 웃음이 몰아치는 그런 방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태호님 관전 포인트와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너무 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객관화시키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맙긴 하지만 저를 뭘 보고 좋아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리고 이 방송을 좋아했던 이유가 지금 라키 PD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날 것, 그리고 예측 불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대도시 수도들을 많이 갔다 오긴 하는데 GDP가 다 똑같으니까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다 똑같아요. 먹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 우리나라에 더 맛있어요. 외식도. 그러니까 외면적인 경험, 소비할 수 있는 문화가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요. 다 잘 살고 잘 먹고 인터넷 때문에 다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내면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 내면이라는 게 뭘로 제공해 주냐, 예능으로 따지자면 경험으로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뭐 날 것, 그리고 예측 불가, 그 안에서 터지는 그런 경험들을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같이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방송국에게 너무 고마운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에 그런 벌판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마무리하면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오늘 정말 토크처럼 예측 불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18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10분 첫 방송되는 MBC 태어난 김에 음악 일주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 발표회에 끝까지 참여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이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